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신유리 시사탕탕 신유리입니다. 추석 연휴 때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보는 가족 친지들하고 밥상머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아무래도 정치인들 이 밥상머리 토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양자회동을 부산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서 빅 이슈를 생산해냈죠. 그런데 바로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양당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비롯해서 연휴 기간 동안 있었던 일, 오늘 있었던 사건들 여러분께 상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신유리 시사탕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 이슈와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청와대와 상의할 일도 아니고. 청와대와 상의할 일이 아니라는 김무성 대표의 말을 반박하듯 청와대가 조목조목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예, 오늘 여러분께 상세하게 이런 이슈들 분석해 주실 전문가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신문 기자 출신이시죠?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교수,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이셨죠? 신지호 박사님,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추석 때 뭐 하셨어요, 우리 팀장님은? 좀 뭐 서울에서 차례 모시고요. 네. 서울에서 줄곧 있었습니다. 아니, 딴 분들 안 오세요? 예, 오셔가지고 지방에서? 다 하고. 무슨 얘기 하셨어요? 뭐 정치 얘기도 많이 하고요. 정치 얘기? 예, 뭐라고 아무래도 모이면 그러던가요? 많이 하죠. 뭐라고 그러던데? 뭐 김무성 대표 얘기라든가 뭐 새정년 특히 김무성 대표 얘기라든가. 어떤 얘기요? 뭐 김무성 대표가 지금 그 청와대라든가 또 그 여당 내에서의 어떤 그 입지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뭐. 또 이게 예. 항상 이런 그런 얘기가 재밌거든요. 예. 이게 우리 신 박사님 뭐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죠. 저도 뭐 서울에 있으면서 뭐 또 그 유엔에 가갖고 이른바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뭐 7번이나 만나고 그래서 이제 뭐 김무성 대표가 반기문 총장한테 밀리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또 그런 게 재밌잖아요. 아, 우리나라는 항상 그런 얘기가 그게 재밌죠. 아, 정치는 재밌으라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창신 부산에 안 가셨어요? 저는 서울에 서울에 있습니다. 예, 있었어요. 서울에 있고 제 동생이 이제 역기성에서 올라왔어요. 이제 같이 제사 모시고 그리고 또 제 처가가 또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또 다른 또 이 친척들 만나고 어이, 했는데 참 처가에 잘해주시나? 그 예. 가야죠. 근데 그 이 정치적인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당장 이제 더 큰 걱정은 이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중국도 경기가 상당히 부진하고 또 미국이 또 지금 금리 인상을 언제 할지 뭐 그런 글로벌 그 경제 악재들이 워낙 많은데 지금 최강 경기가 사실 그런 거 바닥이죠. 다 바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는 별로 관심 없고 자기들 밥그릇만 열심히 지금 관심 있는 거 아니냐. 그래 따가운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 여 변호사님은 경북, 여기 보니까 다 각지야. 경북이시잖아요. 예. 내려가셨어요? 옆에 아니요, 사셨어요? 그 형제들이 전부 서울에 있다 보니 아. 이제 부모님 올라오셨는데 전 또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추석 때도 안 모이시고. 그 뭐 모이면 뭐 할 이야기가 별로 있겠습니까? 정치 이야기죠. 예. 뭐 그 이번에 마침 추석 때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방문한 게 문제됐는데 좀 더 참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 안보는 잘하신다. 네. 그 왜 내치도 저 정도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것이 추석 민심인 것 같은데, 먹고 사는 문제. 어쨌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부산에서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 공천제. 이 안심번호라는 게 저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번호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만났는데 추석 연휴에 만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니, 뭐 그렇게 급한가요 이게? 김무성 대표가 좀 서둘러 만났던 거는요. 사실상 이제 친박 의원들이 김무성 대표를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독자적인 공천 방안을 내놨는데 그 새누리당이 금년 4월이었죠.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으로 확정한 게 국민공천제예요. 영어로는 오픈 프라이머리인데 이게 여야가 동시에 실시할 때만이 역효과도 이렇게 역선택도 차단시키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저쪽 야당은 야당대로 하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이른바 그게 안 됐을 때 대안을 내놔라. 친박계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김무성 대표를 압박했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사실 대통령 그 유엔 가시기 전부터 문재인 대표하고 한번 만났네 안 만났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스스로가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필요하면 만나서 마지막 단판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느닷없이 일부 언론에서는 뭐 김무성의 뭐 9.28 뭐 인천 상륙작전이다 서울 수복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전혀 뭐 그 기습작전을 한 게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정된 수순이었다. 근데 어쨌든 안심번호제라는 게 이게 갑자기 이게 저건데 솔직한 얘기로 의원들조차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설명이 없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사실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번에 혁신위가 이제 내놓은 제도이긴 합니다만은 이 2012년도 새누리당 그 대선 경선 때도 사실은 이 제도를 사실 도입을 먼저 했습니다. 예. 도입을 먼저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 지금 이제 유선 전화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샘플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미리 샘플을 모집하고 할 때 일종의 뭡니까 조작의 가능성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또 그리고 또 어떤 그 뭡니까 또 이 조사 대상자의 신원이 다 노출된다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작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통신사가 임의의 가상번호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조사 당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조사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고, 그리고 지금 경선에 개입하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모집단 자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동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부정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지금 대표가 이번에 의견을 같이 모은 거죠. 하지만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심번호제에 대해서 실제로 좀 부정적인 조목조목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 같은 경우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 어떤 민주국가의 어떤 절차에는 항상 장점이고 단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난을 하려면 얼마든지 비난할 소지가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그런데 그 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뢰성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절차를 취해도 그 절차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비난하게 돼 있고 그 절차에서 이득을 볼 사람은 칭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결국은 서로 간에 친박이라고 그럽시다. 친박과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비노. 이쪽에 비박. 비노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비노예요. 예. 사실 신뢰관계가 지금 상당히 지금 위기다. 예. 제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은 친박에서는 지금 그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비박의 의도를 의심하는 거고, 그 다음 김무성 대표 측에서는 친박의 의도. 과연 이 사람들이 왜 그 안심번호제라든가 여론에 의한 그 후보 선택을 반대하는가. 그 의도를 지금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게 만일 순수한 정치적 동기에서 그 사심을 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믿으면 절대로 반대 안 할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사실 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이제 김무성 문재인 그 잠정 합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급할 게 없다. 왜 이렇게 정당 간에 지금 서로 그 협상 중인 사안이니까 우리가 언급할 게 없다. 근데 몇 시간 후에 2시간인가 3시간 후에 그 민경욱 대변인보다 조금 더 높은 분이 나와서 자청을 해서 이걸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근데 저는요, 일단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통령이 말이에요. 집권여당의 총재였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공천장을 청와대 가서 받아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정당 민주화 차원에서 당청 간의 당권과 대권의 분리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총재이던 시절에조차도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그 여야 정당 간의 뭐 협상 대상인 이 공천제도라든가 선거법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공개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안심국민 공천제에 대해서 뭐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5가지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청와대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여의도의 사실 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개입한 게 과연 이게 타당했는가?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솔직히. 저도 우리 신 박사님 생각하고 상당히 그 공감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생각나는 말이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한 그러니까 옛날에 자연 상태, 원시 상태의 인간들 간의 관계였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이 양당 대표가 합의를 했지만 이 여당 내에서는 소위 친박계와 청와대가 공격을 하고 또 새정년에서는 또 비노계가 또 그렇죠. 공격을 하고 예. 또 김 대표와 문 대표에 대해서 또 정인하게 심상정 대표는 또 이 기존의 그 권역별 비례대표 얘기하다가 그렇죠. 그 얘기만 그러니까 하느냐. 기성의 지금 여야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 피하가 섞여서 완전히 피하, 적과 동지가 구별이 되지 않아서 치고받고 난타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그럼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과연 이 제도 자체가 아까 우리 이호 변호사 말씀처럼 상당히 제도는 어떻게 보면 누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방법이 달린 거지 사실은 이 제도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는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 게임의 룰이 목전에 닥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항상 밥그릇 싸움처럼 꼭 비친다는 거죠. 네. 왜 좀 더 시간을 갖고 근본적인 문제를 왜 좀 더 미리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근데요, 저도 좀 한마디를 하자면 이거는 간단한 문제예요. 현상 유지를 원하는 쪽은 오픈 프라이머리, 이 안심번호 이런 것들 국민 공천제라고 하는 걸 원하고 왜냐하면 현역 의원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상 타파를 원하는 쪽, 뭔가를 바꾸려는 쪽은 이 안심번호제 비롯한 국민 공천제를 반대하고 그러면은 둘 중에 명분이 누가 옳으냐? 아까 어떤 기자가 저한테 이제 코멘트 따라 어떤 기자분이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네? 아니 피차 필요가 다 있어요. 네? 필요하니까 주장을 하는 건데 상대방의 필요성은 틀리고 내 필요성은 옳다.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이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뭐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하나의 권력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제가 그랬는데 어쨌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오늘 기분 나쁜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김무성 대표 오늘 의총 끝났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안심번호는 전화조사 기법입니다. 그게 당론이고 뭐 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안심번호 이번에 합의한 내용 자체가 그 BH하고 좀 사전에 좀 이야기가 있었는지. 아니 안심번호는 나도 모르는데 소위에서 합의 본 겁니다. 이것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 이슈와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단순한 기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청와대와 상의할 일도 아니고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원칙이 하에 현실적으로 새정년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는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셨다. 그건 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청 간의 갈등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 이제 공천권을 누가 네. 좀 주도적으로 행사할 것인가. 그 파워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암만 그 실리적인 그런 게 있더라도요.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기 이제 조작 기법이라고 한 건 이제 조사 기법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차 교수님 얘기했지만 이 안심번호제 있잖아요. 새정치연합은 여태까지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2012년에요. 그때 당원 명부 유출 사건 기억나시죠? 있었죠. 예, 예. 그게 유출 사건이 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의 그 대선 후보 그 선출 룰이 있어요. 233이라는 거 뭐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병수 사무총장
지금 부산시장 친박 핵심 실세였잖아요. 서병수 사무총장이 도입한 게 바로 이 안심번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청와대 이 고위 관계자도요, 박근혜 대통령께 하고 이 안심번호제하고 어떤 그 역사적 관계가 있는지를 기초적인 조사라도 좀 해가지고 반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선거법에 관한 거는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수결이라고 뭐 여당이 한 번이라도 밀어붙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게임 룰에 관한 거니까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개입해버리니까 오히려 말이에요. 이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줘버렸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오늘 저렇게 김무성 대표를 공격하니까 제일 뭐라 할까 입이 쫙 찢어진 사람이 누굴 거냐? 문재인 대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들 내부 집안 싸움 때문에 국민적 여론의 지탄이 있었는데 이게 더 큰 싸움이 여당 내에서 벌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공격하기도 좋아요. 왜 청와대는 이 국회의 자율적인 선거법 협상에 정치 개입을, 선거 개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야, 너희들 이제 요번에 청와대 여의도 출장선지 아닌지, 그거 한번 우리가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제일 좋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정현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정현 최고위원의 얘기도 전 뭐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공천에 관한 문제인데 공천 방식은 그건 각 당이 해결할 문제지 이게 뭐 여야 합의해서 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제 미국식 아까 김무성 대표 얘기 맞다나 그건 물 건너 갔지만 어쨌든 뭐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것도 뭐 전화 선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예, 말씀하세요. 이정현 최고위원께서 그러니까 지금 공천의 방식은 각 당이 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지극히 타당한 말씀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 지금 친박계에서 지금 주장하면서 지금 그 국민 안심번호 국민공천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논리들을 보면 저는 상당히 논리 설득력 근거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역선택이 상당히 지금 뭐또 계속될 것이다. 민심이 조작될 것이다. 그러한 부분은 정도의 차이지만 어떤 제도든 그건 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김성태 의원이 그런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차라리 청와대에서 그러면 전략공천 하고 싶다고 똑바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라.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속내는 감춰두고 꼭 뭡니까 약간 이 격가지를 치는 이런 식의 그 발언이나 이런 행태는 다 건전한 당청 관계를 해치는 아주 암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대통령이 여당 총재인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당이 정치적 거수기를 잘 나가기 때문에 이걸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당권 대권을 분리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도가 만약에 이것이 틀렸다면 제도를 바꿔야지, 근본적인 제도를 바꿔야지. 그런 일종의 정치적 꼼수를 통해서 권력을 확보하겠다?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근데 제 생각에 아까 김무성 대표 말씀 중에 이건 공천의 룰에 불과하다. 룰에 불과하다 그러셨는데 저는 그게 물론 룰은 맞는데 그 민주사회에서 어떤 그 나라의 뭐 어떤 권력의 방향을 정하거나 할 때 이 룰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새정치연합에서도 저번 4.19 보선 때 그 후보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게 방식이 원리 그러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룰이라는 게 있죠. 어떤 정치적인 게임에서 룰은 물론 아무 그 객관적인 뭐 어떤 이해관계가 그 배제된 룰 그 자체로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권력의 향배를 가름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이 룰에 불과하고 이건 청와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각자의 정치적인 미래에 달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여야 관계도 그렇고 당청 관계도 그렇고 바로 그런 문제인데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